안녕하세요. 근영연보입니다. 저는 지금 필라테스 공부 좀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쉬면서 요즘 유튜브 콘텐츠로 올릴 만한 게 없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미디 레슨 이렇게 문의글 같은 거 올 때 공통된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번에는 비트메이킹의 입문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메이킹 하는데 좀 사전 지식이 필요한지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화성학이나 음향 지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화성학이나 음향 지식은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화성학 같은 거 예를 들면 화성학을 모르지만 곡을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음감이 되게 좋거나 감이 좋은 분들이고 본인이 그렇게 해봤는데 나는 어려움을 느낀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베이스랑 코드를 좀 이렇게 맞춰서 구렵이 나지 않게 하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화성학을 알아야, 그냥 마냥 감으로 했을 때 특히 808 베이스 쓰시는 분들 가끔 가다가 808 베이스 음이랑 이제 해당 코드 음이랑 구렵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808이 너무 저역이고 붕붕대다 보니까 구렵이 난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음감이 좋으신 분들이었으면 캐치를 했겠죠. 그래서 화성학을 알고 하면 구렵이 나질 않거든요. 그냥 음을 딱 맞춰서 들어가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화성학을 너무 많이 알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화성학을 너무 많이 알면 그것도 조금 스펙트럼이 좁아질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전형적인 곡들을 위주로 만들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규칙에 딱 맞춰서만 곡을 만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의외성 있는 곡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화성학을 또 많이 알아도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본인이 판단하고 할 수 있다면은 전혀 문제되진 않지만 화성학을 너무 맹신하고 거기에 딱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긴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음향 지식도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믹싱이나 마스터링을 하려고 한다면 좀 전문적으로 많이 알아야겠지만 비트메이킹 하는 정도에서는 너무 많이 알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인 음향 지식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어도 비트메이킹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레슨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레슨을 받으려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셔도 되죠. 어차피 와서 배우실 거니까요.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레슨을 받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 또 필요한 장비가 뭐가 있냐 딱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거 필요하고 스피커 그리고 헤드폰, 녹음하실 분들은 마이크도 필요하겠죠. 마이크까지 이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스피커랑 헤드폰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작업은 할 수 있거든요. 둘 중에 그럼 뭐가 더 좋냐? 전까지는 스피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홈 레코딩, 그러니까 홈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니까 룸 어쿠스틱이 안 좋아서 부밍이 좀 있어요. 방들이 보통. 이 부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는 동생한테 들었는데 그냥 크게 듣는 거거든요. 크게 듣는다고 해서 부밍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방해 요소가 조금은 없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집에서 그렇게 크게 틀기가 쉽지가 않아서 차라리 좋은 헤드폰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요즘은 해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틀 수 없다 이러면 50-60만 원 정도 하는 모니터링 헤드폰을 구매를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에 따라서 더 낮아지면 어쩔 수 없겠죠. 그냥 권장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사운드를 충분히 크게 틀 수 있다 이러면 모니터링 스피커가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은 그냥 권장사항으로는
모니터링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5, 60만 원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거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 본인이 허락하는 금액대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혀 비트 만드는데 못 만들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제가 예전에 찾아봤을 때 모투에서 나온 M2였거든요. 인터페이스 이름이. 소리도 유튜브로 들어봤거든요. 근데 좀 좋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인터페이스는 그래도 한 20만 원대에서 30만 원 이 정도로 구매를 하시면 처음에 입문자용으로는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피아노를 좀 칠 줄 알아야 되냐, 이것도 상당히 많은데요, 질문이.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칠 줄 알면 좋은데 너무 잘 치면 좀 독이 될 수도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피아노 플레이에 너무 의존하는 비트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건반으로 치면서 뭔가를 만드니까 멜로디라던가 코드라던가 이런 곡에 있어서 좀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건반 플레이가 너무 화려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본인이 만약에 발라드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 건반 좀 잘 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힙합이나 EDM 같은 비트 위주의 곡을 만들고 싶다, 다시 말해서 비트메이커 이런 게 하고 싶다면 건반을 못 쳐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막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좋은 피아노 좀 스킬을 내가 습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을 생각은 없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본인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건반을 아무리 잘 쳐도 건반이 아예 필요 없는 비트도 만들고, 때로는 마우스로만 만들 법한 그런 비트도 만들고, 좀 생각의 폭을 본인이 넓히고 다양하게 비트를 만들 수 있는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건반을 진짜 엄청나게 잘 쳐도 오히려 너무 좋죠. 그러면 옵션이 더 훨씬 많아진 거니까요. 정리를 하자면 피아노도 적당한 수준으로만 치면 된다. 너무 잘 치는 경우에는 본인이 좀 피아노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게 경계해라. 그리고 너무 못 친다, 스펙트럼을 좀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피아노를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 시퀀서는 뭘 써야 하나요? 시퀀서는 뭘 써도 돼요. 이 시퀀서에 있는 기능이 이 시퀀서에 없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퀀서를 써도 내가 이런 시퀀서를 쓰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곡을 못 만들어, 이런 건 없고, 근데 편의성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을 많이 활용한다면 에이블톤 라이브나 FL 스튜디오 이런 게 좋은 것 같고, 사실 FL은 제가 안 써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장르에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에이블톤은 써보면 확실히 샘플링을 하거나 파형을 늘렸다 줄였다가 하고 그런 오디오적인 작업을 할 때 좀 직관적이어서 편하고 빨리 할 수 있어서 그런 건 좋고요. 그 다음에 큐베이스나 로직 같은 경우는 샘플링보다는 편곡 위주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시퀀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력이 안 는다, 이거는 정말 추상적이면서 제일 많은 질문인데, 실력이 안 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늘다가 어느 시점에 벽에 딱 부딪힌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인 것 같거든요. 저도 맨날 경험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고, 그게 어느 한 벽에 부딪혔을 경우는 보통 소스가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감이 떨어진 거죠. 영감이 떨어졌으면 채워야겠죠.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메이킹 하는 거를 잠시 멈추고 인풋을 많이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듣는다는 거가 인풋에 해당이 하겠죠. 그래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도 있으니까 바닥난 영감을 많이 인풋으로 채워주시고, 비트메이킹 테크닉적으로 내가 부족한 게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공부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갖고 나서 다시 비트를 쓰시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력이 안 는다라는 그 상황이 딱 닥치면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더 비트를 쓰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음악 많이 듣고 또 연구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라는 거. 그러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 드리고 싶은 건 비트메이킹이 좀 기술적인 부분에 많이 또 치우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메이킹도 결국 하나의 예술을 하는 거고 예술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곡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내 곡은 좀 나의 어떤 성향이 담겨 있다, 나의 캐릭터가 담겨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만드시면 뭐 어떤 음악을 듣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를 만들 때도 단순히 그거를 흉내내는 게 아니고 자기화시켜서 새로운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멋있는 곡을 들었는데 나도 이런 거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진짜 딱 그런 곡을 만들려고 하는 건 나라는 사람이 DNA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난데 내가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DNA가 아예 다르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내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오리지널리티를 잃지 않으면서 영향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자신을 좀 진화시켜 나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이런 비트메이킹이나 뭐 음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